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게 될 대구 사저에 지지자와 주민, 유튜버 등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하죠. 작년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퇴원 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앞으로 대선 판세에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경림 의원님과 우리 김성현 소장님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 등록은 하신 거죠? 어제 후보 등록 아침 9시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 제비뽑기했는데 제가 1등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 등록을 하셨어요. 그 부정부패를 확 뿌리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뭐 대장동 때문에 부글부글 끓잖아요. 대장동은 당시 시장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크고 예. 두 번째는 대장동 의혹에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쌍끌이 특검하자. 아하. 양쪽 다 쌍끌이 있잖아요. 확 드러내는 특검을 하며 보자.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장동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 예. 대장동이 150% 용적률에서 195% 올렸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한 5천억 되거든요. 예. 대장동 규모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부동산, 토착 세력들에 대한 토건 비리를 완전 한 뒤집어 보자. 그러면 아마 정치가 굉장히 순화될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후보님 출마 소식 듣고 어떤 말씀해 주셨나요? 뭐 저는 편지로 아하. 뭐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신가요? 지금 회복이 한 50% 정도 됐고 한 15일 이후면 퇴원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내일 지금 퇴원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회복이 굉장히 더뎌서 그런가요? 뭐 22일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데 2월 22일. 조금 더 늦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아하. 그 회복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하.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유영하 변호사께서 최근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일정이 조금 뭐 그 감사 인사는 하시는데 예.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낼까? 아하. 뭐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후보 도우라는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는데 선뜻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선 전에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선 전에 나올 확률이 안 많겠습니까? 아하. 근데 이제 그게 3월 9일 가까이에서 나오실지 안 그러면 그 전에 나오실 경우에는 메시지가 안 나오시겠습니까? 국민한테 감사 메시지가 되든 네.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든 만약에 늦어져서 선거 이후에 나오시게 되면은 예. 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 전에 어떤 서면으로라도 어떤 메시지 형태로 국민에게 말을 할 수는 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 뭐 유영하 변호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죠. 그런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시는 분은 지금 유영하 유영하 변호사 한 분. 변호사 한 분만 아하. 접견하시는데 뭐 그분 뜻은 아무튼 많이 불편하시니까 몸이 예. 몸 회복이 제일 급선무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수의 후보가 현재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보수 후보를 안 봅니다. 그런가요? 윤석열 후보도 적폐 중에 하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적폐입니까? 어떤 적폐입니까? 아무튼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45년 구형을 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 윤석열 후보 말로 아무튼 뭐 그런 입장을 정리했고 예. 삼성에 대해서 또 뭐 보도에 의하면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될 때 박수 치고 난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시 팀에서 그래서 수사팀장이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뭐 문재인 정권의 그런 적폐 우리는 이제 적폐를 좀 구분을 해요. 예. 붉은 적폐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 자유시장 경제 예. 혹은 역사 여기에 대한 적폐를 얘기하는 거고 뭐 윤석열 후보는 적폐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그건 범죄 행위잖아. 범죄 행위는 법으로 다루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법으로 다룰 때 검찰총장 정도 했으면 중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예.
뭐 그거 없이 그냥 뭐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청와대가 발끈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발언 자체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본인도 적폐라 보는데 뭐 적폐 세력이 적폐를 청산하는 게 맞지 않죠. 그렇군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메시지를 안 내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예. 뭐 이제 콕 집어서 무슨 얘기를 안 하시지 않겠는가. 근데 그 어떤 메시지를 내도 지금 메시지가 나오면 그게 다 정치적인 해석이 그렇죠. 각자의 보는 방향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뭐 제가 오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1,000명 이상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대구 사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지난 주말에 대통령께서 퇴원하시면 그 가시게 되는 곳이 달성군에 있는 사저라고 하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아하. 치료 문제만 없으시면은 고향이시고 정치적인 고향인 달성 쪽이 제일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그곳으로 가시겠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네. 때마다 거기에 많이 가 계셨잖아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1,000명 이상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후보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 드세요? 이제 뭐 그 오신 분들의 생각이 여러 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좀 억울한 면이 많다 그런 분이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또 정치 재개를 해라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또 우리 공화당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가는 것은 어디 가서 사시는가 그럼 걱정돼서 가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저의 부분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운영 방침이야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는데 네. 주변 문제, 아하. 뭐 주변 문제를 좀 조용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런 입장이죠. 건너편 상가의 유튜버분들이 사무실도 얻으시고 막 굉장히 좀 북적북적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경찰들도 출동을 하고 그 유튜브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유튜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나우나 통제되지 않는 게 유튜브인데 뭐. 그러면 그 뭐랄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생활을 막 그 중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뭐 유튜브들이야 뭐 그 자기들 존재감을 내기 위해 사는 것이고, 예. 사저는 경호에 의해서 또 조용하게 운영되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근데 마을에는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 이러한 플래카드도 붙어 있다고 해요. 창당은 뭐 우리 공화당이 있는데 뭐 창당을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있는데 그렇게 말 우리 나오는 거 어떻게 공화당하고 보세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으니까 아하, 그래요. 그것은 뭐 각자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예. 김경진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건강이나 이제 어떤 안 좋으시죠? 유영아 표현으로 하면 그냥 예. 그 나오실 때 100을 건강하다 보면 한 30%, 지금 한 달 가까이 넘었잖아요. 예. 한 20%, 50% 정도, 20% 정도 좋아졌다.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식이나 정신이나 본인의 그거는 뭐 생각은 전혀 상관없고 그건 또 혼자 다시, 그냥 다니시고 예, 예. 뭐 그런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몸 전체에 예. 전체가 조금 다 무너져서 그런 부분이, 원래 지병도 계시잖아요. 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사면이 워낙 급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정말 그때 뭐 이렇게 안 좋은 따라서 상태죠. 예, 뭐 이렇게 뭐 그는 갑작스럽게 뭐 심의위원, 사면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만장일치로 됐다는 것은 그만큼 뭐 저는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하는 입장인데 네. 예. 그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원진 후보님이 그 윤석열 후보가 조건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사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게 꽤 많은데 예. 앞에 사족을 자꾸 달잖아요. 예. 무슨 자기 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특검 특검 팀장으로서. 반장이죠. 예. 특검 팀장으로서 지금 특검이 했던 것 중에서 예. 뭐 태블릿 PC나 그다음에 K미러 재단 기타 많은 증거들이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것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 증거로 채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기소의 조건은 그 문제였어요. 그 문제, 케미르 재단의 국정농단,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그게 빠져버렸다고요. 큰 네. 뭉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그 특검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정말 뭔 잘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아니잖아 아직. 예. 근데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더라고. 어떻게 바꿨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선언을 하더라고. 이거- 그거는 아니 또 뭐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 된다고 하면은 개헌 정국을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중차대한 뭐 개헌의 문제, 중차대한 헌법적인 문제는 조금 차분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또 뭐 5.18 그에 또 개사과하는 그 시점에 그 다음날 가서 했잖아요. 예. 그런 건 맞지 않다 보는 거지. 그 너무 좀 경솔하다. 후보님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때 이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아마 한흥재 검사인가 아마 하고 그때 총장이 김수민 총장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당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그때 특검에 파견 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수사 요거를 한 건 이제 맞지만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 조사 영장 청구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라든지 형사사법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될 대목이 네. 오늘 다 설명을 안 하겠는데요. 대목이 많습니다. 그 안에 특검에서 재판 과정에 특검이 하루에 10시간씩 4일을 재판했어요. 방어권을 박탈시켜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윤석열 검사장이 서울지검장이 할 수 있는 중앙지검이 할 수 있는 게 형집행 정지예요. 형집행 정지 2번을 요청했는데 2번 다 거부해 버렸어요. 몸 상태가 그서부터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 나오기 이틀 전에 내국동 사저 공매 붙였잖아요. 그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도리라고. 본인이 결재를 안 하면 공매를 붙일 수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저 문제인데 다른 형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돈의 문제하고 지금 이렇게 사저까지 나오기 이틀 전에 공매 처분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일륜적으로도 안 맞다. 그래 따지면은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은 저희도 뭐 너무 많이 알죠. 근데 우리가 말을 자제하는 것은 아무튼 뭐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진솔 되게 하면은 된다.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에다가 이번에 단일화, 야권 단일화 안 하면 진다. 네. 그리고 호남 지역에 지금 뭐 25% 뭐까지 가는데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전략적인 여론조사 선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남이 25% 정도 지금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에 이게, 그게 굉장히 조금 약간 거기에 매몰돼 있던데 국민의힘이 예. 그게 실질적으로 투표 행위로 가면 달라져요. 역선택이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이기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단일 후보를 안 내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열흘 이상 됐죠. 권영세 사무총장한테도 본부장, 예, 단일 총괄본부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하자. 예. 공문을 보내서 공문. 예. 답이 없어요 오늘까지. 우리 공화당에서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뭐 그거는 그럼 우리 공화당대로 뭐 25억 6,450만 원 후원금이 들어왔잖아요. 국가 보조 하나 없어도 그걸로 선거 준비를 다 끝냈고 그러면 선거 치르겠다. 그 대신에 책임은 우리가 단일 후보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우리 공화당 때문에 떨어졌다고 책임 묻지 마라. 책임은 국민의힘이 물어야 된다. 그 후보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일단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형 집행정지를 안 한 거라든지 또는 사죄에 대해서 공매를 한 거라든지 이건 법이 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우리 과정을 아는데
그것을 올려가지고 나름대로 권한이 있어요. 공매 절차도 지금 벌금 부분이나 이런 거 안 한 부분 많잖아요. 또 정치인들 네. 한명수 총리도 그래 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이틀 전에 그걸 공매 절차에 넘기느냐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네. 자제하는 거예요. 저만큼 많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를 위한 토론도 제안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 저 사람들은 벌써 단일화 안 해도 된다 보는 모양인데 예. 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다. 음흠. 지금은 이번 선거는 아무튼 박빙 중에 박빙 선거가 될 텐데 네. 뭐 후보자가 가장 지금 양대 정당의 예. 후보자 최악의 후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 제 말을 그대로 하면 수치스럽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정치판을 확 바꾸자는 얘기도 이제는 좀 양당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이 다양화됐으면은 정당도 다양화시키고 정치인들도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것은 양당 정치만 되면 뭐 김경진 의원님도 그거 못 버티고 국민의당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보셔가지고 아까 예. 듣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예. 이제 좀 다양한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 왼쪽은 이념적으로 운동권의 계보가 다르고 이래서 좀 달라요. 예. 근데 오른쪽은 무조건 단일이야. 선거철만 되면 단일화 뭐 거대 야당 뭐 단일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부수자 이번에 예.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단일화의 방식으로 토론을 제안하셔서 거부당하신 거 아닙니까? 뭐 토론을 못하면 못한다 해야죠. 윤석열 토론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도 꼼짝 아까 경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있는 국민의힘이 오니까 거짓말 많이 하시던데 내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 참패예요, 참패. 아, 참패였는데 이겼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 내잘 알거든요. 국민의당에 있을 때는 바른 소리 많이 하던데 이랬더니 상임위 과방에 있을 때 제 옆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얘기하다가 질의하고 이럴 때도 옆에 본다고 이 사람 참 바른 소리 한다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한 5분 듣는데 거짓말 하더라고. 그다음에 다리 쭉 펴는 거는 무조건 꿇 앉아 사과해야 돼요. 끌어앉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요. 예. KTX 타든 뭐 새마을을 타든 뭘 타든 예. 신발 하나 벗는 것도 조심스럽게 벗어가 안 보이게 이렇게 감추고 있잖아요. 상당히 다리가 폐해갈까봐.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예. 신발 하나 벗어도 이렇게 숨고 있다고. 아. 그거는 맞지 않지. 무조건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냥 솔직하게 아이고 막 제가 그때 총 맞은 모양입니다 하고 끝내야지. 아니 윤석열 후보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경진 의원답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서야 되는 거야. 윤석열 후보님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요새 피곤해서. 아니, 오늘의 의문의 1편은 김경진입니다. 조은정 분이 자주 모셔야겠는데 방송이 되게 재밌는데. 자, 그래도 이제 우리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 마지막 호소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코로나 전국에서. 예. 방역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자영업자들이고 국민들 아니겠어요? 네. 국민들한테 시원한 깨끗한 정치, 또 양당 정치에 추악한 최악의 후보를 뽑는 코미디 선거가 아니라 정말 옳은 후보를 뽑는 그런 선거,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고요. 예. 또 끝까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 정치가 아니라 이제 세대 교체. 네. 저희들은 정치혁명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젊은 사람들로 세대 교체하자. 그리고 정당의 다양성을 이제 헌법적 가치잖아요. 정당의 자유활동.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뭐 선거운동을 할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뭐 항상 제가 할 것 같고. 예. 양당의 뭐 후보의 개인적인 얘기는 하기 싫어요. 가족 문제는. 예. 단지 하나 좀 부끄럽다. 그래 부끄럽지 않은 후보가 있다. 네. 그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친환경으로 체인지.